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집합 위에 이항연산이라는 걸 정의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정의 2.1을 보면, 이제 뭐냐면, 집합 G가, 어떤 집합이 있어요. 집합 G가, 어떤 G 위에 이항연산이 정의되어 있어. 즉, 집합 G가, 집합 G 위에, 이렇게, 집합 G 위의 이항연산. 스타라고 하는 G의 이항연산. 그 이항연산이라는 건 뭐였어요? G의 임의의 두 원소를 뽑아서 그 두 원소 A, B에 대하여 A 스타 B가 다시 G에 속하면 A 스타 B가 다시 G에 속하면 그 스타를 우리는 뭐라냐면 이항연산이다 라고 했어요. 이항연산 스타가 첫 번째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냐면 이러한 조건을 A, B, C가 G의 원소일 때 A 스타, B 스타, C 또 A 스타, B 스타, C. 자, 이거를 만족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결합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결합법칙의 의미는 아마 선형대수 시간에 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선형대수학에서 보면은 행렬의 덧셈은 결합법칙이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또 행렬의 곱셈도 결합법칙을 만족하고, 만약에 벡터 공간이면 벡터의 덧셈도 결합법칙이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2학년 스타가 결합법칙을 만족한다. 또 어떠한 조건이냐면 어떠한 적당한 G의 원소 2라는 게 있어요. 자, 요 2는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냐면 G의 원소하고 A와 2를 연산을 하면, 이항연산을 하면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모든 A에 대해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2라는 것이 G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수의 덧셈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정수의 덧셈을 보면은 수의 덧셈에서 0이라는 얘기는 애는 A 더하기 0은 그냥 A예요. 또 0 더하기 A도 0이야. 그러한 0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냐면 곱셈을 생각하면 A 곱하기 1은 A야. 또 1 곱하기 A도 A야. 즉 그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이러한 2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타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이항연산 스타에 대한 G의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등원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좀 몇 번 배웠죠. 그래서 뭐 행렬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영행렬이었고, 행렬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단위행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행렬은 행렬 A와 영행렬 더하면 행렬 A가 됐고, 어떤 행렬 A에다가 단위행렬 I를 곱하면 그냥 A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만족하는, 즉 모든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G의 원소를 우리는 E라고 보통 써요. 대표적으로 배를 항등원이라고. 또 G의 모든 원소는 뭐를 갖냐면 이런 애들을 갖는다. B라는 것이 G에 존재하는데 뭐냐면 A하고 B를 연산했더니 항등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즉 G의 모든 원소들이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B를 무조건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즉 정수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하면 항등원이 0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한 게 A, 그때는 이제 B가 뭐냐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B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럴 때 이 B를 뭐라고 하냐면
요건이라고 불러요. A의 스타에 대한 A의 스타에 대한 요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매번 B라고 쓰면 A의 스타에 대한 요건이라고 매번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도 어떠한 표현 B 대신에 어떠한 표현을 쓸까요? 어떻게 쓰냐면 B는 이때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표시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행렬 A의 역행렬 A가 가역행렬이면 행렬 A가 가역행렬이면 A의 뭐가 존재하냐면 역행렬이 존재해요. 그 역행렬을 우리 어떻게 표현했냐면 A의 인버스라고 표현을 했죠. A의 인버스라고 했고 A의 마이너스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러한 1번, 2번, 3번 이거를 만족할 때 2학년산 스타가 1, 2, 3 조건 스타가 조건 1, 2, 3을 만족할 때 3을 만족할 때 우리는 G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집합 G를 뭐라고 하냐면 군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죠. 여기 2.4 한 가지 더 보고 얘를 좀 보죠. 그래서 어떤 군지가 G 위에 G 있으니까 뭐 G가 군이니까 집합은 G는 집합이면서 2학년산 스타를 갖고 이 2학년 스타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군 G의 2학년산 스타가 이러한 조건을 임의의 G의 원소 A와 B에 대해서 A와 B를 연산한 거나 B와 A를 연산한 것 그러니까 조건 얘를 만족할 때 이 G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했어요? 아벨군이라고 한다는 아벨리안 그룹 아벨군이라 한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이야? A하고 B를 연산한 거나 B와 A를 연산한 거 같다라는 얘기는 얘가 스타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군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벨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벨은 뭐냐면 노르웨이 수학자야. 노르웨이 수학자가 대수학에서 굉장히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아벨이라는 칭호를 이제 여기에 군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벨이라는 거는 어떠한 수학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대문자 A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얘가 뭐가 돼? 그냥 보통명사가 돼버렸어요. 보통명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스몰 a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아벨군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환법칙까지 성립을 하면은 걔를 이제 아벨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수의 덧셈, 정수와 정수를 더하면 정수가 되니까 정수는 수의 덧셈은 뭐가 되냐면 정수집합 위에 2학년산이 돼요. 그렇죠? 정수집합의 2학년산이 돼요. 자, 수의 덧셈 보통 우리가 플러스 기호를 쓰는데 얘는 정수집합 Z 위의 2학년산이 돼요. 2학년산이 된다는. 그리고 뭐를 만족하냐면 당연히 첫 번째 뭐를 만족해요?
결합법칙, 수의 덧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그리고 뭐가 존재하냐면 항등원 0을 가져요. 그렇죠? 결합법칙 덧셈은 결합적이고, 그렇죠? 결합법칙 만족하고, 또 뭐가 존재하냐면 이러한 성질을 만족해. 즉 0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0은 뭐냐면 A 더하기 0은 A 이런 거야. 또 세 번째, 모든 A에 대해서, 정수 A에 대해서 A에다가 뭐를 마이너스 A를 더하면 항등원 0이 되고 마이너스 A도 당연히 뭐가 돼? 정수가 돼요. 그래서 1, 2, 3을 만족을 하죠. 그렇죠? 1, 2, 3을 만족해요. 그리고 정수의 덧셈은 또 뭐를 만족해요? 덧셈은 교환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수는 뭐냐면 덧셈에 대해서 플러스에 대해 아벨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벨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아벨분이에요. 정수 집합 Z는 아벨분이에요. 그런데 또 뭐였냐면 정수 Z의 이항연산은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곱셈도 있어요. 그런데 곱셈이 있어. 그 곱셈은 결합법칙 만족을 해. 그리고 항등원, 즉 곱하나 마나한 것, 항등원은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2의 곱셈에 대한 여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통적으로 얘기하는 어떠한 숫자 2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죠. 그렇죠? 2 곱하기 2분의 1은 항등원 1이 되니까. 그런데 2분의 1은 뭐가 안 돼? 정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정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가 깨져? 3번이 안 돼요. 즉, 일단 1이 아닌 임의의 정수, 1이 아닌 임의의 정수는 즉 예를 들면은 즉 2 곱하기 2분의 1은 2 곱하기 2분의 1이지만 2분의 1은 정수가 아니에요. 이므로 뭐냐면 곱셈은 정수는 곱셈에 대한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단 분의 개념에서 분이라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 어떠한 집합에 이항연산이 주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아까워요. 덧셈이나 곱셈이나 모두 이항연산이야. 정수의 이항연산. 덧셈이나 곱셈이나 모두 정수의 이항연산이에요. 그리고 곱셈은 결합법칙도 만족하고 항등원도 결합법칙 만족하고 항등원도 만족해요. 단지 없는 건 뭐냐면 즉 여건을 갖지 않는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곱셈을 버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수에는 뭐가 있냐면 덧셈이라는 거하고 곱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항연산이 있어.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이항연산을 갖는 그러한 집합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두 개의 이항연산을 갖는 집합을 우리는 생각하려고 그래요. 어떤 집합 R이 R 위에 두 개의 이항연산이 있어요. 두 개의 이항연산.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는 스타라고 하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스타는 뭐냐면
이렇게 덧셈, 수의 덧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수의 곱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G가 행렬들의 집합이면 행렬의 덧셈이 될 수도 있고 행렬의 곱셈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집합 R에는 두 개 이항연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덧셈 이항연사, 하나는 덧셈. 그냥 다 덧셈으로 치우는 거예요. 뭐 행렬의 덧셈도 될 수 있고 R이 행렬들의 집합이면 행렬의 덧셈이 될 수도 있고 뭐 R이 수들의 집합, 정수이면 수의 덧셈, 실수이면 수의 덧셈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곱셈 이러한 두 개의 이항연산 덧셈과 곱셈이 자 조건을 만족할 때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R에 이제 2학년 덧셈이 있는데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분이 돼요. R은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분이다. 즉 덧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도 만족하고 항등원도 가지고 있고 R의 모든 원수들은 역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벨군이니까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즉 R은 덧셈에 대해서는 일단 뭐냐면 아벨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뭐냐면 정수의 이항연산이 곱셈을 버리기 아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수에는 뭐가 있냐면 결합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만 있게. 그래서 R에 대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 A, B, C 즉 곱셈에 대해 곱셈 우리가 생략을 하죠. 덧셈은 그대로 표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곱셈은 대부분 생략을 하는 걸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만족한다는 그리고 세 번째 임의의 R의 원소 A, B, C에 대해서 이런 거. 자,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 분배법칙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분배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서영대 시간에 행렬의 곱셈과 행렬의 덧셈은 분배법칙 성립한다라고 했죠. 행렬 A하고 행렬 B, C가 있을 때 B하고 C를 더한 다음에 행렬 A를 곱하는 거나 A 곱하기 B, A 곱하기 C를 먼저 한 다음에 덧셈을 하는 거나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식에 덧셈과 곱셈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덧셈을 먼저 하고 곱셈을 하라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각각의 곱셈을 먼저 하고 덧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 두 개가 같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같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러한 1, 2, 3을 만족할 때 우리는 R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환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정수예요. 정수는 덧셈에 대해서 아벨분이 되죠. 정수는 덧셈에 대해서 아벨분이 돼. 그리고 정수의 곱셈은 결합법칙 만족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눈에 계산했던 것처럼 정수의 덧셈과 곱셈은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도 은연중에 다 뭘 했냐면 써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먹었냐 분배법칙을 보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즉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AB 더하기 AC다. 이게 뭘 뜻하냐면 전개예요. 전개.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뭐였어? AB 더하기 AC가 A 곱하기 B 더하기 C이다. 즉
AA가 인수란 얘기죠. 인수로 묶어낸 거죠. 이건 뭐냐? 인수분해예요. 이거는 인수분해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어떠한 식의 전개, 식의 인수분해 이런 걸 배웠죠. 그래서 전개와 인수분해를 합쳐서 우리는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전개와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많이 써먹었던 거야. 그런 것까지 만족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 그러면은 Z는 뭐가 되냐면 환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 2.6을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수의 곱셈은 즉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같아요. 그렇죠?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같아. 즉, 근데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수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그러한 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 즉 어떠한 환 R의 곱셈이 이러한 성질을 만족을 해. 임의의 R의 원소 A에 대해서 A 곱하기 B, B 곱하기 즉 교환법칙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성립할 때 덧셈 즉 그 군에서 교환부 성립하는 걸 아벨군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에서는 아벨환이라고 안 하고 뭐냐면 가환환이라고 불러요. R을 환이라 한다. 가환환이라는 거는 곱셈이 교환법칙을 만족하는 환을 뜻해요. 자, 그 다음에 정수에서 1이 있죠. 1. 정수에서는 1이 있어요. 1이라는 건 뭐냐면 A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A나 모두 그냥 A가 돼. 즉 1이라는 거는 곱하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더하나 마나한 거는 0. 0을 뭐라 하냐 우리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1은 뭐가 되냐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우리가 어떤 만약에 R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가지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가지면 걔를 1로 표현한다. 자, 즉 뭐냐? R이 정수일 때는 그냥 1이에요. 그쵸?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1이야. 그런데 R이 만약에 n차 정사각행렬이라고 그러면 n차 정사각행렬들의 행렬들의 곱셈에서 n차 정사각행렬들만 모아놓은 거에 보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행렬 곱하나 마나한 게 뭐냐면 단위 행렬이 있어요. 즉 단위 행렬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 1로 이렇게 되니까 단위 행렬이든 숫자 1이든 간에 무조건 다 1로 표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항등사상이 있죠. 항등사상 즉 1x는 뭐냐면 x에서 x로 가는 항등사상이에요. 즉 x를 그대로 x로 보내. 얘는 뭐냐면 함수의 합성에 의해서
합성수의 합성연산에 대한 뭐가 되냐면 항등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1x도 그냥 1로 이렇게. 그래서 모든 어떤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우리는 숫자 1은 그냥 1이고 단위 행렬도 행렬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단위 행렬도 1로 표현하고 또 항등사상은 함수의 합성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 되니까 또 1로 표현하고 그래서 모든 항등원의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원소를 우리는 그냥 1로 다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수는 수의 덧셈과 수의 곱셈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환이 되는데 이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만족하고 또 뭐냐면 곱셈에 대한 1을 가져요. 그러니까 Z는 1 곱셈에 대한 항등원 항등원 1을 갖는 가환원이다라는. 그래서 보통 정수를 가지고 많이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 어떤 집합의 이항연산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항연산이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걔를 군이라고 하고 또 두 개의 이항연산이 주어져서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걔를 우리가 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군과 환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대수학 시간에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정의만 그렇고 군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정수의 덧셈 연산이 주어졌을 때 정수는 덧셈에 대한 아벨군이다라는 거 하고 또 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정수예요. 정수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곱셈의 항등원 1을 갖고 또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만족하기 때문에 곱셈에 대한 가환원이 공등을 갖는 가환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제 2.7이 그거고 그다음에 정의 2.8을 자 우리가 n은 자연수예요. n은 자연수예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예요. 자, 그랬을 때 A와 B는 정수예요. A 두 정수 A와 B가 법 N 합동이다라는 얘기는 말고 A와 B는 정수예요. 이때 어떤 A-B를 N으로 나누었을 때 A-B가 N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A-B가 N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거이면 우리는 A와 B는 법엔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A와 B는 법엔 합동이라고 해요. 즉
즉 A-B가 N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A와 B는 법N 합동이라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 N으로 표시한다는 얘기. 즉 두 정수 A와 B에 대해서 A와 법 N에 대하여 A와 B가 합동이라는 얘기는 A-B, A-B가 뭐로?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이다. 이거의 법엔 합동에 대한 정의예요. 이것이 법엔 합동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면 만약에 A-B가 N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만약 A-B가 N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는 A와 B는 법엔 합동이 아니다라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표시한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등호에다가 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죠. 합동기 이걸 이제 합동기호라고 하는데 얘를 법의 합동기호라고 하는데 이 합동기호는 그냥 등호에다가 가로줄 하나 더 추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등호랑 같은 성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등호랑 합동기호가 이제 우리가 이 합동에 대해 법의 합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지금 알아봤는데 이 합동에 대한 성질들이 등호의 성질들을 굉장히 많이 등호의 성질들과 굉장히 많이 유사를 해요. 유사해요. 그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그 등호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대해 예를 몇 가지 보면 예제 2.9. 자, 2.9를 보면 3에다가 24를 뺐더니 21이에요. 그렇죠? 근데 21은 뭐로 나누면 7로 나누어 떨어져. 그렇죠? 얘는 7로 나누어 떨어져요. 3-24는 마이너스 21. 1이니까 뭐가 되면 7로 나누어 떨어져요. 그러면 이 합동의 정의에 의해서 3과 24는 법 7에 대해서 합동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합동이다라는 얘기예요. 또 7은 거기 교재에 보면은 31 플러스 11. 즉 그러면 42지. 그러니까 42는 7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져요. 그러니까 31과 마이너스 11은 법 7에 대해서 합동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만약 n이 1이라고 해보세요. n이 1이면 1은 모든 정수들을 다 나누잖아요. 그렇죠? n이 1이면 임의의 두 정수 A, B에 대해서 1은 A-B를 무조건 다 나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이므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임의의 정수 Z에 대해서 A와 B는 법 1에 대해서 다 합동이에요. 모든 정수는 다 합동이에요. 이거 너무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흥미를 이끌어줄 수가 없어. 굳이 이거는 그냥,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법 N의 개념을 배울 때,
법 n에서의 n은 1보다 큰 정수이다. 1보다 큰 자연수이다. 자연수로 생각한다. 1은 재미가 없어. 1은 재미가 없어요. 1보다 법 1 합동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 n 합동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는 여기서 n은 무조건 1보다 큰 자연수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했냐면 저 초반에 어떤 군과 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차근차근 더 할 거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마지막에 배운 거, 요 법의 합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법의 합동에 대한 이제 성질들을 우리가 알아볼 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